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지금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올해 75이세요. 요즘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날만큼은 할머니가 제일 또렷하고 생생하셨던 것 같아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댁 부엌에서 반죽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송편 준비를 시작하신 모양이었죠. 할머니 이렇게 일찍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하셨어요. 쌀가루 반죽이 커다란 대야에 가득했고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할머니는 이렇게 직접 송편을 빚으셨거든요. 엄마가 올해는 떡집에서 사드리죠. 힘드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려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내가 해야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저는 송편을 빚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릴 때 몇 번 해봤지만 그때도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온 적은 없었죠. 할머니, 저도 해볼게요. 그래, 우리 예쁜 손녀가 도와주면 금방 되겠네. 할머니는 반죽을 조금 떼어 제 손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당신 손으로는 능숙하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드시더니 가운데를 오목하게 눌러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빨랐어요. 평생 해온 일이라 그런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반달 모양이 제일 어렵단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송편을 빚는 손은 계속 움직이면서요. 정말요? 저는 그냥 다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게 제일 예쁘지. 양쪽이 딱 맞아떨어져야 하거든. 한쪽이라도 두꺼우면 쪄내면 벌어져. 너희 엄마 처음 가르칠 때도 이 모양만 한 달을 연습시켰지.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송편 빚는 법을 배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달씩이나 연습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할머니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고 계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손재주는 좋았어. 근데 성격이 급해서 자꾸 두껍게 빚더라고. 얇게 빚어야 예쁘다니까. 지금도 내 엄마가 빚은 송편 보면 알아. 조금 투박하지. 저는 웃음이 났어요. 정말 엄마가 만든 송편은 할머니 것보다 두툼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평소 할머니는 말수가 적으신 편이었거든요.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주로 듣기만 하시고 당신 이야기는 잘 안 하셨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송편을 빚는 할머니 손이 움직일수록 할머니 입에서는 이야기가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콩 속을 제일로 쳤어. 그때는 팥이 귀했거든. 콩은 밭에서 얼마든지 났으니까. 시어머니가 송편에 팥 넣는 건 사치라고 하셨지. 그래도 나는 명절에는 팥소를 꼭 만들었어. 너희 할아버지가 팥을 워낙 좋아하셔서. 할머니는 팥소를 넣은 송편 하나를 들어 보이셨어요. 반죽 색깔이 살짝 분홍빛을 띠고 있었어요. 요즘은 다 쑥을 넣지? 우리 때는 쑥도 귀했어. 봄에 뜯어서 말려뒀다가 명절에 조금씩 쓰곤 했지. 그래서 쑥송편은 정말 특별한 날에만 만들었단다. 저는 제 손으로 반죽을 조물조물 만지면서 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은 마트에 가면 쑥가루도 있고 팥소도 다 팔지만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는 모든 게 귀했나 봐요. 첫 명절 때는 긴장해서 손이 이렇게 떨렸어. 할머니가 당신 손을 들어 흔들어 보이셨어요. 지금은 전혀 떨리지 않는 아주 안정된 손이었어요.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첫 추석이었거든. 시어머니 앞에서 송편 빚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 시누이들이 5이나 됐는데 그 언니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천천히 해라. 누가 재촉하나 하셨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더라고. 저는 증조할머니를 뵌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증조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어요? 글쎄다. 무섭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때는 다 그랬어. 며느리한테 엄하지.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일 잘하는 건 꼭 인정해 주셨어. 내가 송편 빚는 게 시어머니보다 나아지니까
그 다음 해부터는 네가 해라 하고 나한테 다 맡기셨지. 할머니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어요. 75살이 된 지금도 그때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았던 기억이 뿌듯한 모양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대야에 송편이 하나둘 쌓여갔어요. 할머니 손에서 나온 송편은 크기도 모양도 똑같았어요. 반면 제가 만든 송편은 울퉁불퉁하고 크기도 제각각이었죠. 할머니는 제 송편을 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나 심심하지도 않고 좋아. 얘가 옆에서 도와주잖아. 엄마는 저를 보고 눈을 찡긋하셨어요. 저더러 계속 할머니 곁에 있어주라는 신호였죠. 요즘 할머니가 자꾸 혼자 계시려고 해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최근 일을 자꾸 잊어버리신대요. 며칠 전에도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송편을 빚으실 때만큼은 할머니가 너무 또렷하셨어요. 손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이야기도 막힘없이 이어졌죠. 예전에는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송편을 빚었단다. 우리 집 마당에 모여서 하루 종일 떡을 만들었지. 송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절미도 만들고 시루떡도 쪘어. 그렇게 만든 떡을 나눠 갖고 집으로 돌아갔지. 할머니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는 다들 어려웠어. 먹을 게 없어서 명절에나 떡을 해 먹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도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만들면 신이 났어. 아주머니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애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지금 생각하면 가난했지만 정은 많았던 것 같아. 저는 그런 풍경을 상상해 봤어요. 마당에 모여 앉아 송편을 빚는 아주머니들,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 지금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때는 다 가족처럼 지냈나 봐요.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송편은 뭐예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다, 다 좋아하지. 근데 꿀송편이 제일 특별했어. 꿀이 귀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거든. 추석에 꿀송편을 먹으면 그게 참 별미였지. 할머니는 반죽으로 작은 꽃 모양 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5개의 꽃잎이 있는 예쁜 송편이었어요. 이렇게 꽃 모양으로 빚으면 어떤 속인지 알 수 있었어. 우리는 꿀 속을 이렇게 표시했거든. 쪄내고 나면 구분이 안 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송편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다니. 저는 할머니가 빚으신 꽃송편을 따라 만들어 봤어요. 물론 할머니 것처럼 예쁘지는 않았지만요. 점심때가 되자 아빠와 삼촌도 할머니 댁에 왔어요. 명절 준비를 도우러 온 거였죠. 아빠는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아침부터 했지. 얘가 도와줬어. 할머니가 저를 가리키시며 웃으셨어요. 대야에는 송편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마 100개는 넘을 거예요. 삼촌이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손맛은 못 따라가요. 떡집에서 사온 것보다 100배는 낫지. 그럼 너희 엄마가 만든 건데 맛없을 리가 있나? 아빠의 말에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가족들이 할머니 송편을 좋아한다는 걸 아시는 거죠.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저는 계속 할머니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후에도 송편을 더 빚으셨거든요. 엄마가 너무 많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이웃에도 나눠줘야지라고 하셨어요. 오후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옆모습이 빛에 반짝였어요. 송편을 빚는 할머니 손은 여전히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아침보다 더 깊이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송편을 빚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단다. 누구요? 내 오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머니한테 오빠가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할머니는 늘 외동딸이라고만 하셨는데 할머니 오빠가 계셨어요? 응, 나보다 3살 위였지.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송편을 빚던 손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오빠는 송편을 참 좋아했어. 우리 어머니가 명절 전날 밤에 송편을 빚으시면 오빠는 꼭 옆에서
지켜봤거든. 그리고 제일 먼저 쪄낸 송편을 먹었지. 뜨거운데도 호호 불면서 먹었어.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슬퍼 보였어요. 오빠는 어디 계세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송편만 계속 빚고 계셨죠. 저는 잘못 물어본 건가 싶어서 괜히 불안했어요.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해 추석에는 오빠한테 송편을 못 만들어줬어. 그게 1950년 추석이었거든. 1950년.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해가 어떤 해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난 해였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가셨어요. 송편을 빚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손이 움직여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빠는 그해 여름에 인민군에 끌려갔어. 19살 때였지. 우리 아버지가 말리셨지만 소용없었어. 젊은 남자들은 다 끌고 갔거든. 오빠가 가기 전날 나한테 추석 때 돌아올게. 그때 송편 많이 만들어놔 그랬어.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송편을 빚고 계셨어요. 추석이 왔지. 근데 오빠는 안 왔어. 어머니가 송편을 만드셨어. 오빠 못 가지. 그리고 매일 대문 앞에 나가서 기다리셨지. 오빠가 올까봐. 그런데 끝끝내 안 왔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서 오빠를 찾아봤어. 근데 아무 소식도 없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어머니는 그 뒤로 명절 때마다 우셨어. 송편을 만들면서. 할머니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셨어요. 나는 시집을 갔어. 아버지가 나라도 잘 살라고 서울 사람한테 시집 보내셨지. 그래도 추석 때마다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 송편 빚을 때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추석마다 송편을 만들었어. 오빠가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해주려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은 따뜻했어요. 오빠는 송편 중에서도 팥소를 제일 좋아했어. 그래서 나는 팥소 송편을 꼭 만들지. 팥이 없어도 귀에도 꼭 만들었어. 오빠를 위해서. 할머니가 팥소를 넣은 송편을 하나 들어 보이셨어요. 빨간 팥소가 비치는 송편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 오빠가 어디선가 살아있을까? 아니면 진작에 돌아가셨을까? 올해로 내 나이 75이니까 오빠는 78이야. 살아 계시다면. 할머니는 송편을 빚으면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마치 오래 묵혀뒀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끝까지 믿으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오빠 오면 송편 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도 그래서 계속 만들었어.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오빠가 돌아와서 내가 만든 송편을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가 평생 송편을 빚으신 이유가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요. 그저 명절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할머니에게는 그게 오빠를 기다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근데 송편 빚을 때만큼은 오빠가 생각나더라고. 손이 저절로 움직이니까 마음도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할머니는 다시 환하게 웃으셨어요. 슬픈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표정은 평온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할머니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역사책으로만 배웠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정말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할머니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살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몰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6.25 실향민 찾기를 검색했어요. 몇 개의 사이트가 나왔어요. 전쟁 중에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이트들이었죠. 저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 오빠 이야기를, 이름과 나이, 그리고 끌려간 시기를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혹시 정말 만에 하나.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송편을 빚으셨어요. 저는 매일 할머니 옆에 앉아서 송편 빚는 걸 도왔어요. 할머니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집살이 이야기, 아이 낳고 키운 이야기, 할아버지와의 추억, 송편을 빚을 때마다 다른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처음 낳았을 때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엄마는 겨울에 태어났어. 눈이 엄청 오던 날이었지.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낳았어. 산파 할머니가 와서 받아주셨는데
애가 안 나와서 고생 좀 했지.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도 애를 낳고 나니까 정말 기뻤어. 딸이어서 시어머니가 좀 섭섭해 하셨지만 나는 좋았어. 여자아이가 얼마나 예쁜데 오빠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할머니는 모든 기억에 오빠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명절 때도 오빠가 있었으면, 오빠가 봤으면, 오빠한테 보여줬으면 할머니의 평생이 오빠를 그리워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추석 전날 할머니는 마지막 송편을 빚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제법 실력이 늘어서 할머니처럼은 아니어도 그럴듯한 송편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많이 늘었네. 우리 손녀.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이제 너도 시집 가면 송편 빚을 수 있겠다. 할머니, 저 아직 대학생이에요. 할머니가 호호 웃으셨어요. 송편을 다 빚고 나서 할머니는 큰 찜통에 송편을 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솔잎향기가 퍼졌어요. 쪄낸 송편은 정말 예뻤어요. 하얗고 윤기가 흐르는 송편들. 할머니는 송편 몇 개를 접시에 담아 먼저 조상님께 올리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하나를 드셨어요. 저도 하나 먹었어요. 따끈따끈하고 쫄깃한 송편. 팥소가 달콤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올해 것도 잘 됐네.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또 한 번 실향민 찾기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 댓글이라도 달렸을까 해서. 근데 놀랍게도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혹시 김병수 씨를 찾으시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름인데 전쟁 때 남쪽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힘들었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북에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전쟁 중에 남쪽 가족과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할머니 오빠의 나이, 고향, 그리고 끌려간 시기를 자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답장이 왔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고향이 그쪽이고 나이도 맞아요.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쪽에 두고 온 여동생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순자라는 이름이었는데 혹시 맞나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이름이 순자였어요. 70년 만에, 정말 70년 만에 오빠 소식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동생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편지라도 보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분을 이제라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 오빠를 찾기는 했는데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평생 기다리셨는데, 평생 송편을 빚으면서 오빠를 그리워하셨는데, 하지만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모두 4명인데 작년에 셋째와 막내가 남한으로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만약 고모님을 뵐 수 있다면 저희가 아버지 대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어요. 할머니 오빠는 돌아가셨지만 오빠의 자녀들이 남한에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조카들이 있는 셈이었죠.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추석날 할머니 댁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추석날 오시라고.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깜짝 선물로 드려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깜짝 선물로 하기로 했어요. 추석날 아침이 밝았어요. 온 가족이 할머니 댁에 모였어요. 엄마, 아빠, 삼촌, 고모, 그리고 사촌 동생들까지.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하셨어요. 차례상에는 할머니가 직접 빚으신 송편이 놓였어요. 하얀 송편, 쑥송편, 그리고 할머니가 특별히 만드신 꽃 모양 송편까지. 차례상은 풍성했어요. 할머니는 조상님 영정 앞에서 절을 하셨어요. 저희도 다 같이 절을 했죠. 할머니가 조상님께 뭔가 속삭이시는 게 들렸어요. 아마도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았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어요. 다들 할머니 송편 맛에 감탄했어요. 역시 올해도 최고라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드린 사람입니다. 김병수 씨의 아들들입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모셨어요. 가족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누구지? 하는 눈빛이었죠. 할머니가 거실에서 일어나셨어요. 누가 왔니? 할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2분이 할머니 앞에 섰어요. 그리고 깊이 인사를 하셨어요. 고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김병수의 아들들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계셨어요. 입이 벌어진 채로 뭐라고? 병수가 누구? 할머님의 오빠 김병수 씨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할머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얼른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오빠를 아니?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순자라는 여동생이 남쪽에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는 어디 있어? 왜 같이 안 왔어? 2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20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님을 찾지 못한 채로 할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저희가 얼른 할머니를 소파에 앉혔어요. 할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오빠를 한 번도 못 만나고.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고모님을 기억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도 순자는 잘 살고 있겠지 하셨어요. 2분 중 한 분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사진입니다. 전쟁 나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으셨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린 소녀와 소년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70년도 더 된 사진이었지만 소녀의 얼굴에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이게 오빠야. 할머니는 사진을 꼭 껴안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가 우시는 걸 지켜봤어요. 한참 후에 할머니가 진정하셨어요. 눈물을 닦으시고 2분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오빠는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 2분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할머니 오빠는 전쟁 중에 북쪽으로 끌려갔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내려올 수가 없었대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사셨대요.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대요. 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남쪽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동생이 보고 싶다고, 송편이 먹고 싶다고, 우리 어머니가 송편을 만들어드리면 아버지는 꼭 순자 것만 못하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빠가 나를 기억했구나. 물론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고모님을 그리워하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만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희는 어리둥절했죠. 할머니가 뭘 하시려는 걸까? 잠시 후 할머니가 접시를 들고 나오셨어요. 접시에는 송편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일주일 동안 정성껏 빚으신 송편들. 이거 오빠 몫이야. 내가 70년 동안 오빠 생각하면서 만든 송편이야. 할머니는 접시를 2분 앞에 내놓으셨어요. 오빠는 못 먹었지만 오빠 아들들이 대신 먹어줘. 오빠가 제일 좋아하던 팥소 송편이야. 2분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송편을 하나씩 드셨어요. 조용히 천천히 마치 기도하듯이. 맛있습니다, 고모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오빠 대신 많이 먹어. 할머니는 계속 송편을 권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으셨어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다 같이 앉아서 송편을 먹었어요. 그날의 송편은 평소보다 더 특별했어요. 70년을 기다린 끝에 전해진 송편이었으니까요. 2분은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어요. 다른 친척들도 만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시기 전에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오빠의 삶에 대해, 오빠의 마지막에 대해 할머니는 하나하나 다 물어보셨어요. 오빠는 행복했을까? 네, 아버지는 힘드셨지만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 잘 키우시고 손주들도 보시고 다만 고모님을 못 만난 게 평생의 한이셨죠. 그래도 오빠가 잘 살았다니 다행이다. 2분이 돌아가실 때 할머니는 송편을 한 보자기 싸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오빠 산소에 좀 갖다 놔. 오빠가 좋아할 거야. 그러겠습니다, 고모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드셨어요. 문을 닫고 돌아온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받은 사진을 또 들여다보셨어요. 70년을 기다렸는데 엄마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어 드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오빠분 소식을 아셨잖아요. 오빠분도 어머니를 평생 기억하셨고, 그래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또 우셨어요. 저희도 다 같이 울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할머니와 저만 남았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우리 손녀. 네가 찾아준 거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요. 그래, 고마워. 덕분에 오빠 소식을 알았어. 비록 못 만났지만 그래도 오빠가 나를 기억했다는 걸 알게 됐잖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너한테 이 얘기를 안 했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송편 빚으면서 네가 옆에 있어줘서 내 입이 저절로 열렸나 봐. 혼자 있었으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았을 텐데. 할머니,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도 좋았어요. 할머니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이제 너도 알았지. 우리 집 송편에 담긴 이야기를. 이 송편은 그냥 명절 음식이 아니야. 기다림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이란다.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오빠 이야기만이 아니라 할머니 인생 전체를 들려주셨어요. 결혼 이야기, 자녀 키운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인생에는 기다림이 많다는 걸. 어떤 건 이뤄지고 어떤 건 이뤄지지 않지.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다림을 어떻게 견디느냐는 거야. 할머니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송편을 빚었지. 매년 추석마다 오빠를 위해서. 그게 내 방식이었어. 손을 움직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듯이 만들었지. 그게 나를 지탱해줬어. 할머니 얼굴에 평화가 서려 있었어요. 이제는 마음이 좀 놓여. 오빠가 나를 기억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오빠 자식들을 만났으니까. 비록 오빠는 못 만났지만 그래도 오빠의 흔적을 만난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년에도 송편을 빚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빠가 나를 끝까지 기억해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너도 나중에 송편 빚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줘.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도 전해줘. 우리 집 송편에는 이런 사연이 있다고. 70년을 기다린 사랑이 담겨 있다고.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또 송편을 빚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송편이었어요. 할머니는 조카들에게 보낼 송편을 만들고 계셨거든요. 이거 택배로 보내야지. 오빠 아들들한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조카들한테도 보낼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할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어제보다 훨씬 더 생기가 있으셨어요. 저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송편을 빚었어요. 이번에는 제법 모양이 괜찮게 나왔어요.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많이 늘었네.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겠어.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래, 이제 너도 이 기술을 이어받는 거야. 우리 집 송편 빚는 법을,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함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손끝에서 송편이 만들어졌어요. 할머니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성은 가득 담았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송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할머니의 기다림, 오빠의 그리움, 그리고 70년 만의 만남. 이 모든 게 이 작은 떡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머니, 송편이 이렇게 특별한 음식인 줄 몰랐어요. 모든 음식이 다 특별하단다. 정성을 들이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도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알 거야. 음식을 만든다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걸. 저는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더 정성껏 송편을 빚었어요. 이 송편이 할머니 오빠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니
더 잘 만들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송편을 택배로 보냈어요. 서울에 사시는 조카분들한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어요. 송편을 잘 받았고 정말 맛있었다고, 아버지가 그리워하시던 맛이었을 것 같다고.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면서 계속 웃으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꼭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밝아지신 것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기억력이 떨어지시고 가끔 깜빡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송편 이야기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끔 제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셨어요. 손녀야, 내가 너한테 오빠 이야기했지? 그거 진짜였지? 네, 할머니, 진짜예요. 그리고 조카분들도 만났잖아요. 아, 그래. 맞아. 나 그날 너무 기뻤어. 할머니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 할머니가 제게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달라고. 전쟁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자기처럼 가족을 잃고 평생 기다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어떤 사람은 끝내 소식도 못 듣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할머니의 송편에는 7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이 조금은 보상받은 것 같아요. 비록 오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빠가 할머니를 평생 기억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올해 추석에도 할머니는 송편을 빚으실 거예요. 저도 옆에서 도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송편을 서울에 계신 조카분들께 보내드릴 거예요. 어쩌면 언젠가는 북쪽에 계신 조카분들에게도 보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도 많단다. 하지만 그 꿈을 꾸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어. 나는 70년 동안 오빠를 기다렸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기다림이 나를 지탱해줬어. 그리고 결국에는 오빠의 흔적이라도 만날 수 있었잖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인내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송편은 이제 저한테도 특별한 음식이 됐어요. 단순한 명절 떡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이 담긴 음식이요. 할머니가 평생 빚어온 송편 하나하나에 오빠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증조할머니가 어떻게 70년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어떻게 보상받았는지, 송편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요. 올해 추석이 다가오면 저는 또 할머니 댁에 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송편을 빚을 거예요. 이제는 훨씬 더 정성스럽게, 훨씬 더 의미를 담아서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송편을 빚는 손길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고.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고.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요.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할머니가 평생 송편을 직접 빚으셨는지, 왜 떡집에서 사는 걸 거부하셨는지. 송편을 빚는 시간이 할머니에게는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비록 오빠는 멀리 있었지만 송편을 빚으면서 할머니는 오빠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그 긴 기다림 끝에 70년 만에 오빠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됐어요. 오빠도 할머니를 평생 기억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명절에 송편을 드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어딘가에 우리 할머니처럼 가족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기다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기다림과 사랑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우리가 지키는 전통에 녹아 있을지도 몰라요. 몇 달 후 겨울이 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가끔 깜빡하시는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잊지 않으셨어요. 특히 오빠에 관한 기억만큼은요. 어느 날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손녀야,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할머니. 왜요? 서울에 있는 조카들이 온대. 같이 밥 먹자고. 너도 같이 가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했어요. 추석 이후 조카분들과는 전화로만 연락하셨거든요.
그 주말 저는 할머니와 함께 서울로 갔어요. 조카분들이 식당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두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인들도 함께 오셨어요. 고모님 건강하시죠? 그럼 덕분에 잘 있어.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카분들은 남한 생활이 어떤지,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음식이 나왔어요. 북한식으로 만든 여러 요리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음식을 하나하나 드시면서 감회가 깊으신 것 같았어요. 이 맛, 어릴 때 먹던 맛이네. 고모님 고향이 북쪽이셨죠? 응, 황해도였어.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거든.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셨지. 이런 음식들을 자주 해주셨어. 할머니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음식 맛에서 어린 시절이 떠오르신 모양이었어요. 아버지도 고향 음식을 그리워하셨어요. 남쪽 음식도 맛있지만 어릴 때 먹던 그 맛은 다르다고 하셨죠. 그래, 고향 맛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어릴 때 엄마가 해준 음식 맛은 못 따라가지.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오빠가 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할머니는 남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서로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명절 때마다 고향 생각을 하셨어요. 특히 추석에는요. 송편을 먹으면서 남쪽에 있는 가족들 생각을 하셨대요. 나도 그랬어. 송편 빚을 때마다 오빠 생각했어. 오빠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할머니와 조카분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하게 대화하셨어요. 피는 역시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조카분 중 한 분이 할머니께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고모님, 이거 아버지 유품이에요. 고모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셨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지고 다니시던 수첩이에요. 여기 보세요. 조카분이 수첩을 펼쳐 보이셨어요. 한 페이지에 어린아이 글씨로 적힌 글귀가 있었어요. 순자에게 언젠가 꼭 만나자. 오빠가. 할머니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수첩을 가슴에 꼭 안으셨어요. 오빠도 나를 기다렸구나. 네. 아버지는 끝까지 고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이 수첩을 보면 아실 거예요. 고모님에 대한 메모가 여기저기 있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소중히 받으셨어요. 집에 가는 내내 수첩을 놓지 않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수첩을 찬찬히 읽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함께 봤어요. 수첩에는 오빠의 일상이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 같기도 하고 메모장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할머니에 관한 글이 있었어요. 순자는 지금 몇 살이 됐을까? 결혼은 했을까? 추석이다. 순자도 송편을 만들고 있을까? 순자야, 보고 싶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오빠도 나를 그리워했구나. 나만 오빠 생각한 게 아니었어. 할머니, 오빠분도 할머니만큼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덮으시고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면서요. 알겠어. 이제 알겠어. 우리 둘 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걸,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다는 걸. 할머니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어요.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 오빠도 나를 생각했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평생 서로를 기억하며 살았어. 그걸로 됐어. 할머니, 그리고 너 덕분에 오빠 소식도 알게 되고 조카들도 만났잖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었어.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할머니 옆에 있었을 뿐인데 그게 중요한 거야. 옆에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나이 들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거든.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언제나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그래, 고맙다. 너는 참 착한 손녀야. 그 후로 저는 더 자주 할머니를 뵙게 됐어요.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음식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송편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 음식들도요. 할머니는 당신이 배운 것들을 제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안 되잖아. 너한테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너도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할머니의 손놀림을 보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봄이 왔어요. 할머니는 봄나무를 뜯어 여러 음식을 만드셨어요. 나무를 다듬으시면서 또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봄이면 이렇게 나무를 뜯어오셨어.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나물이 정말 귀했거든. 봄나물로 국도 끓이고 무침도 만들고 오빠는 냉이를 제일 좋아했지. 할머니 이야기에는 항상 오빠가 등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슬퍼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따뜻한 추억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름이 왔어요. 할머니와 저는 함께 텃밭을 가꿨어요. 할머니 댁 작은 마당에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어요. 옛날에는 모든 집이 텃밭이 있었어. 우리 집도 마당에 온갖 채소를 심었지. 오빠가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열심히 거들었어. 할머니는 흙을 만지시면서 행복해 보이셨어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져. 뭔가 살아있는 걸 만지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내가 심은 걸 보면서 자라는 게 너무 좋아. 저도 할머니를 도와 열심히 물을 주고 돌봤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가을이 다가왔어요. 다시 추석이 왔어요. 할머니는 올해도 송편을 빚으셨어요. 저도 당연히 옆에서 도왔고요. 작년 이맘때 오빠 소식을 들었지. 벌써 1년이 지났네. 할머니, 올해도 조카분들한테 송편 보내드릴 거예요? 당연하지. 벌써 택배 예약해놨어. 그분들이 작년 송편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송편을 빚으셨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이 송편에는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감사함이 담겼어. 오빠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빠의 자식들을 만났잖아. 그리고 오빠가 나를 기억했다는 걸 알았고 그걸로 충분해. 할머니 손에서 송편이 만들어졌어요. 작년과 똑같은 모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추석날 이번에는 조카분들이 할머니 댁으로 오셨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희 가족과 조카분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냈어요. 차례상에는 할머니가 만드신 송편이 놓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 오빠의 사진도 함께 놓였어요. 할머니는 오빠 사진 앞에서 절을 하셨어요. 오빠, 이제 마음 편히 쉬어. 나도 이제 편하네. 우리 서로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가족들이 다 함께 절을 했어요. 만나지 못한 할머니 오빠를 위해서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우리는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송편은 올해도 맛있었어요. 고모님,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가 드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럼 오빠 입맛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렇게 만들면 오빠가 좋아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날 우리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비록 할머니 오빠는 안 계셨지만 오빠의 자식들이 있었고 오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저만 남았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오빠 이야기하고 오빠를 기억해 주니까. 할머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모일 거예요. 매년 추석마다. 그래, 고마워. 너희들이 오빠를 기억해줘서. 할머니는 오빠네 사진을 쓰다듬으셨어요. 오빠, 들었지? 내 자식들이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겨울이 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조카분들과도 자주 연락하시고 가끔 서울에도 가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전화하셨어요. 손녀야, 다음 주에 북쪽 조카들이랑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 너도 같이 있어줄래? 정말요? 와, 할머니. 당연히 있을게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북쪽에 계신 조카분들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약속한 날 저는 할머니 댁에 갔어요. 서울에 계신 조카분들도 오셨어요.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북쪽에 계신 조카분들이 나타났어요. 둘 다 70대쯤 되어 보이셨어요. 고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할머니가 우셨어요. 그래, 니희들이 우리 오빠 자식들이구나. 네, 아버지가 고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오빠가 나를 기억했구나. 물론이죠. 아버지 방에는 고모님 사진이 있었어요. 어릴 때 찍은 사진인데 평생 간직하셨어요. 화면으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가 어릴 때 오빠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빠의 삶에 대해서, 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7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이제는 연결된 가족이었어요. 통화를 끝내기 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만나자. 내가 직접 만든 송편을 먹여줄게. 네, 고모님, 꼭 그날이 올 거예요. 화면이 꺼졌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꿈만 같아. 오빠 자식들을 다 만났어. 남쪽에 있는 조카들도 북쪽에 있는 조카들도 이제는 정말 오빠를 다 찾은 것 같아.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네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평생 오빠를 기억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마음이 통하나 봐. 70년이 지나도 지금도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여전히 추석마다 송편을 빚으시고 조카분들한테 보내드려요. 그리고 가끔 북쪽 조카분들과도 화상통화를 하세요.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오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오빠의 흔적을 찾았고 오빠 자식들을 만났잖아. 그리고 오빠가 나를 평생 기억했다는 걸 알았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할머니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평화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는 할머니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사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요. 전쟁 때문에 또는 다른 이유로 가족과 헤어진 분들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곁에 있어주세요.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주세요. 할머니의 송편에는 7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할머니가 북쪽 조카들을 만나서 직접 송편을 대접하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요. 그날이 올 때까지 할머니는 계속 송편을 빚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 옆에서 함께 빚을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희망을 이어받아서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송편 속에 담긴 70년의 기다림과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송편을 드실 때 잠깐이라도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송편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요. 어때요? 우리 할머니의 송편에 담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아참. 어머님, 아버님의 사연을 받고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